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통화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미국은 긴축 정책을 쓴다면서 지금 테이퍼링에다가 3월쯤 금리 인상을 하겠다. 게다가 7월쯤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까지 팔겠다. 그러면서 현금을 빨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지급 준비율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푼다는 이야기, 돈을 푼다는 이야기.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정책.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일단 말입니다. 중국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지난달에도 인하를 했거든요. 지난달에도 또다시 인하를 한 거예요. 또다시. 기준금리가 3.85%였는데 이게 0.05% 인하하더니 이번에는 0.1%나 또 인하했습니다. 이게 LPR이라고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2달 연속 지금 중국은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는 지금 터키하고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흥국은 더 빨리 올려왔고요. 선진국마저도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중국하고 터키만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요, 지금 지급 준비율까지도 낮추고 있어요. 중국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면 말입니다. 그만큼 돈을 더 많이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월에 지급 준비율을 8.9%를 유지했던 것을 12월에 8.4%로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우리 돈으로 233조를 푸는 역할을 합니다. 1조 2천억 위안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죠. 정반대로. 미국은요, 이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돈을 푸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다.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테이퍼링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3월까지는 이제 더 이상 시중에서 국고채라든가 MBS라고 이야기하는 주택저당증권을 안 사들이겠다 이거예요. 안 사들이겠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끝났고 이제는 사들이는 것도, 쉽게 말하면 돈을 푸는 것도 그만큼 줄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금리를 3월에 인상한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3번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요, 4번까지도 인상한다. 아니야, 6번이나 7번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만큼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마치 말입니다. 1970년대식 그런 물가 폭등이 오일 쇼크가 있을 때잖아요. 오일 쇼크가 있을 때. 그때처럼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6번, 7번도 인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긴축에 또 긴축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한 자산을 지금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채권도 매각하고 부동산도 매각하고 그러면서 시중에서 현금을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긴축의 강도를 굉장히 세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의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쉽게 말하면 이자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해외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제 이자가 안 싸.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그렇게 되면 신흥국의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발작이. 제가 긴축 발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미 짐작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일어나겠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떠나는 것보다가 내수의 침체를 더 걱정하는 겁니다. 내수의 침체를. 2021년 작년에 성장률이 8.1%라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기저효과다. 결국은 2020년이 망했으니까 2021년에 워낙 망했으니까 조금만 성장해도 성장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기저효과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수를 좋게 만들든가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졌던가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경기마저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1분기에는 작년 1분기에 18.3%에 성장하던 성장률이 떨어져서 4분기에는요 4%까지 떨어졌습니다. 4%까지.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건 뭐냐, 이거 빨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돈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올해가 더 심각할 거라는 예상이에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우리 같으면 국책연구기관이죠. KDI 같은 곳인데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는 5% 성장을 한다.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중국 역사상 말입니다. 5% 떨어진다는 것은 충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5%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90년 이후 최저입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발생하기 이전, 위기가 있기 이전 그 밑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도 충격인데 지금 다른 데서는요 5%보다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 지금 내놓고 있어요. 5%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 야,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말입니다. 중국이 이 위기를 이겨낼까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들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란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 경제에는 위기가 와 있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수출이 많아지고 무역 흑자가 커서 지금 현재는 버티고 있다예요. 성장률도 5%를 버틸지 4%를 버틸지 모르지만 버틸 수 있다예요. 그런데 중국의 수출도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떨어지는 모양새. 게다가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복 소비가 지고 이제는 상품의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로 지금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중국이 계속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중국 경제가 아닐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경제가 특히 수출이 망가지고 무역 흑자가 안 된다면 여기에서 오는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결국 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환율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쓰는 통화정책을 가지고 결국 중국 경제가 자칫 잘못하면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성장률이 중국 사회과학원의 성장률은 5.3%였지만 이게 경제기관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5% 이하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무라 같은 경우는요. 일본의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4% 초반까지 내려옵니다. 4% 초반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4% 중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위기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중국 경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중국 경제가 저렇게 만약에 추락을 한다면 과연 세계 경제는 온전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는 괜찮을 건가? 그거를 생각하면 진짜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